예, 윤석열 탄핵에 대한 저희 공식 입장, 그 근거를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추미애 장관이 탄핵 추진을 주장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될 수 있는,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어저께 추미애 장관님의 유튜브 커뮤니티 글 때문에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먼저 팩트 체크부터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인터넷 화면을 먼저 보면요, 자, 추미애 장관님이 추미애 TV 운영하고 계신데, 여기에 커뮤니티에다가 글을 올려놨어요. 윤석열 탄핵 역풍은 오지 않는다, 그리고 탄핵이 꼭 필요하다, 이런 표현들이 들어가 있죠. 하지만 이것은 추미애 장관님의 개인적인 주장을 공식 제기한 게 아닙니다. 여기 밑에 가로 열고 오마이뉴스 기사 중이라고 표현이 됐듯이, 이 글은 오마이뉴스 기사에 들어있는 내용을 그대로 직접 인용한 겁니다. 그대로 옮긴 겁니다. 그래서 이 전문 보기는 여기를 클릭하시라고 했죠. 이 클릭해 보면은 이게 민형배 의원님께서 올린 오마이뉴스 기고글입니다. 이분은 광주 광산구청장 하셨던 분인데요. 제목이 윤석열 탄핵 역풍은 오지 않는다. 자, 제목이 똑같죠. 그 다음에 지금까지 나는 윤 총장 탄핵 두 가지를 주장했다 라고 하면서 탄핵은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이 글은 이 민영배 의원님 글 중에 뒤쪽에 자연인 윤 총장을 단죄하자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큰 제목 밑에 글, 요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자, 이 내용을 그대로 옮겨 놓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추미애 장관님의 의견은 그 글은 본인의 공식적인 주장을 기재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의견도 있다라는 걸 소개한 것일 뿐입니다. 물론 그 글에 동의하시니까 올리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국회 탄핵소추 의결을 실제 추진해야 된다라고 주장한 것은 아니고, 민주당 지도부가 탄핵 추진하지 않겠다고 한 방침에 대해서 반기를 든 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먼저 팩트 체크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 보도들을 보면은 대부분 이 추미애 장관님이 이 글을 안 나오네. 공유했다라고 표현을 돼 있지, 그렇게 주장했다 이런 표현이 없어요. 다음 두 번째로, 윤석열 탄핵은 정치적 관점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검찰개혁의 전략적 관점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관점으로 볼 때야 180석 가까이 우리가 있는데 왜 이거 탄핵 못하냐, 탄핵으로 밀어붙여야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검찰개혁이라는 전략적 관점에서 보면은 저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위험합니다. 검찰개혁 그렇게 하면은 오히려 좌초될 수도 있고 힘들어집니다. 더 꼬이게 됩니다. 그 이유를 제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우리 서교TV 시청자분들 중에 검찰개혁을 열망하시기 때문에 윤석열 탄핵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것은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윤석열 징계 절차 과정에서, 그리고 엉터리 재판 결과 때문에 분노를 표출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라 생각되고, 저도 심정적으로는 그래요. 자, 하지만 정작 이 탄핵을 국회의원들이 150석 이상의 찬성으로 소추 의결을 추진해야 하냐 마냐,
추진해야 되느냐 마느냐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검찰 개혁의 방향을 오히려 꼬이게 할 수 있다. 그래서 현명하지 못한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현재 상황은 2003년도 노무현 대통령께서 검사와의 대화를 추진하셨을 때 대통령께서는 선의로 그렇게 추진하셨지만 결과적으로는 검찰이 똘똘 뭉쳐가지고 검찰개혁에 조직적 저항을 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빚은 것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지금도 추미애 장관께서 정말 선의로 그리고 윤석열이 잘못한 게 당연히 있기 때문에 징계를 추진했어요. 여기까지는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엉터리 판결로 인해 가지고 검찰이 똘똘 뭉쳐버렸어요. 내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성윤 지검장처럼 유성윤 서울중앙지검장처럼 검찰 내부에서 양심적이고 개혁적인 검찰 개혁을 지지하는 그런 검사들이 좀 있는데 이분들의 입지가 매우 취약해져 버렸습니다. 지금 이분들은 정말 사표를 강요당하는 상황입니다. 정말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검찰 개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 갈라치기 전략을 써야 됩니다. 검사들을 똘똘 뭉치게 하면 안 됩니다. 위험해집니다. 검찰 개혁 힘들어집니다. 이 검사들을 갈라치기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양심적이고 개혁적인 그런 검사들이 그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그들이 발언권이 또 세지게 만들어져야 되고요. 그러려면은 중간력 성향의 검사들을 검찰 개혁을 지지하는 쪽으로 다시 돌려 세워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을 계속 윤석열을 탄핵하려고 하는 거는 윤석열 징계 과정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검사들을 더 똘똘 뭉치게 될 거고, 더 이 개혁적인 검사들을 고립시키는 결과가 됩니다. 그에 비해서 제도개혁으로 방향을 틀어가지고 수사권, 기소권을 분리시키고 기소청을 설립한다든가 이렇게 입법 추진하게 되면은 다수의 중간적 성향의 검사들을 검찰 개혁의 지지자로, 또는 뭐 암묵적인 지지자로, 뭐 대놓고 지지 못하겠지만 암묵적인 지지자로 돌려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주로 형사 사건, 공판 주로 담당하면서 수적으로는 다수였지만 승진 인사에서 항상 특수통, 공안통 검사들한테 밀렸어요. 왜? 특수통, 공안통 검사들이 소수에 불과하지만 출세지향적이고, 과거 독재정권과 이명박 박근혜 때 이들을 전략적으로 키워가지고 정권의 보위부대로 삼았기 때문에 승진 인사에 항상 물을 먹었죠. 그래서 서러움을 겪어왔습니다. 그래서 검찰을 이 기소기관 중심으로 바꾸는 거에 대해서는 그 방향에 대해서, 그리고 형사 공판 담당 검사를 더 우대하는 그러한 방향에 대해서는 수적으로 다수의 검사들이 솔직히 마음속으로는 지지를 합니다. 하지만 대놓고 표출을 못하죠. 왜? 그들은 숫자는 다수지만 힘이 없어요. 검찰 내부에서 발언권도 없고 힘이 없습니다. 주요한 위치에도 가 있지 않습니다. 70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들이 개혁의 주체로 나서기도 힘들고 적극적인 발언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검찰개혁의 지지자로, 암묵적인 지지자로 돌려세우고, 그렇게 해서 소수 고립되어 있는 이 양심적이고 개혁적인 검사들을 힘을 실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탄핵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도 개선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현 지도부의 방침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탄핵은 결론적으로 정치적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검찰 개혁의 전략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탄핵 소추 의결을 통해서 윤석열을 직무 정지시킬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시고, 윤석열에 대한 특검 또는 공수처 수사를 통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병행하면 되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신 분도 계시는데요. 첫 번째로 판사사찰 문건 같은 윤석열 비위 사실은 정직 이상의 중징의 사유는 되지만 탄핵에 이를 정도의 파면 사유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판사 사찰을 통해서 판사를 미행하고 협박하고 테러를 가한다든가 구체적인 불이익을 주었다든가 이런 것이 드러난 게 나온다고 하면은 당연히 이것은 탄핵 사유입니다. 그리고 형사 범죄죠, 그는. 하지만 지금 판사 사찰 문건을 작성한 것만 가지고는 그 정도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정직 이상의 중징계, 징계 절차에서 징계할 수 있는 사유는 돼도 탄핵해서 파면할 사유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정치적 중립 훼손 발언, 이것도 국민에게 봉사할 뭐 어쩌고 그런 애매한 표현을 썼다 보니까 이것이 위신을 손상케 해서 징계 사유는 되지만 대놓고 국민의힘을 지지합니다, 뭐 국민의힘으로 나중에 또는 제3의 후보로 내가 대권에 출마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대놓고 주장한 건 아니다 보니까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한 건 또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탄핵 사유는 아닌 것입니다. 정직 이상의 중징계 처분 사유는 되지만 탄핵으로 파면할 사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판례에서도 탄핵으로 인한 파면은 아주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헌법법률 위반의 정도가 중대해야만 탄핵 파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윤석열의 비위 사실만 가지고 탄핵을 추진한다? 그래도 헌법재판소에서 당연히 기각됩니다. 1개월 안에 정광석화처럼 기각해버릴 겁니다. 진보적 성향의 헌법재판관들이 일부 있지만 9명 중에 6명의 찬성을 얻어야 되는데 그 6명의 찬성을 얻기 힘듭니다. 한 달 이내에 제가 빨리 탄핵 기각될 거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박근혜 경우에도 탄핵 의결하는데 3개월밖에 안 걸렸습니다. 엄청나게 방대한 자료가 있었지만,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는 2개월밖에 안 걸렸어요. 윤석열의 경우는 지금 그 비위 사실의 정도가 1개월짜리밖에 안 됩니다. 충분히 1개월 안에 심리할 수 있어 결론 낼 수 있는 정도 수준이에요. 그 다음에 윤석열에 대한 수사는 특검 공수처가 설립되더라도 현재 윤석열이 검찰총장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대로 수사되기 힘듭니다. 기소되기 힘듭니다. 더군다나 윤석열의 혐의가 직권남용 같은 정도인데 지금 법원에서 직권남용을 거의 인정하지 않고 있는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이것이 수사돼서 기소되기 어렵다고 저는 비관적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순실 박근혜 수준으로 엄청난 범죄가 지금 드러난 것도 아닙니다. 아직. 당시 최순실 박근혜 같은 경우는요, 이미 2016년도 총선에서 조선일보도 이미 등을 돌렸습니다. 박근혜 쪽에다가. 그때 옥새파동 나고 하면서 그때 이미 등을 돌린 상태에서 조중동도 최순실 박근혜 범죄 사실 파헤치기 바빴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탄핵에까지 이루어진 것이지, 기소까지 이루어진 것이지, 지금 윤석열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니고 윤석열은 내년 7월까지 살아있는 권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수사되고 기소되기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수사나 기소, 특검이나 공수처 수사를 믿고 탄핵을 먼저 추진하자 또는 병행 추진하자, 이거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너무 그 윤석열에 대한 수사 전망을 너무 나이브하게 보시는 거예요. 윤석열은 법기술자입니다. 최순실 박근혜 같이 법기술자들 아닌 사람들이 그렇게 대놓고 범죄 저지르듯이 그렇게 한 사람이 아니에요. 법기술자들은 애매모호하게 빠져나갈 구멍을 다 만들어 놓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그게 수사가 좀 어려운 거고, 이번 징계도 그래서 어려웠던 거예요. 자, 네 번째로 민주당 지도부의 탄핵 신중론은 단지 여론상 불리하니까, 역풍이 우려되니까 작전상 후퇴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180석이나 줬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당하기만 하겠다, 이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공격을 방향을 바꾸자. 공세적인 거죠. 이쪽 공격으로 윤석열 탄핵 쪽으로 공격하는 것은 그런 방향보다는 이 제도개혁 방향으로 가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고 효과적이다. 그러니까 공세적으로 가자는 거죠. 인적 청산이라는 게 당연히 마땅히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징계 추진이 좌초됐습니다. 그리고 탄핵은 효과적인 전략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차라리 제도개혁 쪽으로 공세적으로 가는 게 낫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 지도부가 탄핵에 대해서 추진하지 않기로 하고 수사권 분리라고 하는 입법 제도 개혁으로 방향을 잡은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적극 지지합니다. 마지막으로